안녕하세요. 특히 혈압 관련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. 보통 혈압계 숫자 높게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?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숫자에 뭐랄까 일일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. 특히 집에서 혈압 재보시면서 더 불안해하시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근데 그 숫자가 항상 고혈압,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. 혈압을 보는 새로운 관점 같이 살펴보시죠. 혈압이라는 게 딱 고정된 값이 아니라 우리 몸 상태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. 굉장히 역동적인 지표라는 거죠. 계속 변한다. 네. 그래서 단순히 팔뚝에서 잰 그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맥락, 그러니까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. 맞아요. 밤샘 근무나 장거리 운전하고 나서 아니면 중요한 시험 앞두고 긴장했을 때 이럴 때 혈압 오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더군요. 네, 그렇죠. 몸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혈액을 좀 더 활발하게 보내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. 이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. 그럼요.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이제 해소되고 또 휴식을 취했을 때 혈압이 다시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느냐,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몸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인 이걸 무조건 약으로 낮추는 게 과연 맞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약으로 무조건 누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. 네. 오히려 그 필요한 혈류 공급을 막아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. 이런 시각도 제시하고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듣는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. 자기마이 플러스 110 이 정도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고 혈압의 허용치로 보자 이렇게 제안해요. 나이 더하기 110이요? 네, 예를 들어 40세면 150, 80세면 190까지도 특정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네,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제안이죠. 직접 경험한 사례로 혈압이 200 가까이 되는 8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별다른 자각 증상, 그러니까 두통 같은 게 없고 평소 안정 시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온다. 이런 이유로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. 와, 200인데 약을 안 썼다고요? 네,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자각 증상 유무, 그리고 평상시 안정 혈압 이거죠. 현재 일반적인 의학적 고혈압 진단 기준과는 차이가 꽤 크다는 점, 이건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표준 가이드라인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 이런 걸 바탕으로 설정되니까요. 그럼 약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? 스트레스 상황이든 아니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조차 혈압이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우,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, 이걸 하려는 노력이 좀 어렵거나 의지가 부족하다, 이럴 때는 혈압약 복용이 필요하다고요. 맞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. 그러니까 기조 상태의 혈압 자체가 계속 높은 게 진짜 문제다. 이런 시각인 거죠. 또 다른 예로 소화가 안 돼서 체했을 때요. 그때 두통이랑 같이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경우 있죠. 근데 근본 원인인 그 체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혈압약만 먹는 건 별 의미가 없다. 혈압을 몸 전체 상태를 반영하는 어떤 신호로 보자는 이야기예요.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. 그리고 또 팔에서 재는 혈압 수치만으로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 상태를 다 알 수는 없다. 대안으로 팔하고 다리, 양쪽에서 혈압을 재는 동맥 경화도 검사. 그 검사는 팔 혈압하고 발목 혈압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. 보통은 발목 혈압이 팔보다 약간 높아야 정상이거든요. 비율이 한 1.0 이상 나와야 하는데. 발목이 더 높아야 되는군요. 네. 근데 만약에 팔목 혈압이 팔보다 현저히 낮다. 이러면 다리로 가는 혈관 어딘가가 좀 좁아졌거나 막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팔에서 재는 혈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하지 순환 문제, 이런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팔 혈압 수치만 너무 믿지 말고 혹시 몸이 좀 잘 붓거나 혈압이 계속 높다면 이런 기능적인 순환 평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 자, 그럼 오늘 정리하면요. 혈압계의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숫자만 나타난 상황, 그리고 지속성,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. 나이 플러스 110 같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준 제안도 있었고요. 결국 혈압은 우리 몸이 보내는 되게 중요한 신호다. 이걸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. 그렇습니다.